다음은 2224번 단락의 3. 공유자 사이의 법률 관계입니다. 목차를 보면 1. 개관 2. 공유물의 사용 수익과 관리 및 공유물에 대한 부담 3. 공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으로 되어 있는데 민법 조문은 제263조부터 266조까지입니다. 1. 개관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뒷부분을 공부하고 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뒷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미리 앞부분에서 그 내용이 뭘까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다 싶어서 첫 회독은 그냥 넘기고 다음번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공유물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사용 수익이 있고 관리가 있고 처분 변경이 있고 보존이 있고 물론 부담도 있습니다만, 자, 일단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사용 수익 관리 처분 변경 보존. 근데 공유물이 아니고 소유물일 때 211조. 근데 공유물도 소유물의 일종이죠. 공유물도 물론 소유물의 일종입니다만 211조에서 볼 때 사용수익 처분만 언급을 했습니다. 자, 211조로 한번 가봅니다. 소유물과 공유물은 뭐가 다르냐? 물론 공유물도 소유물의 일종이지만 소유권을 규정할 때와 공유를 규정할 때 왜 이렇게 분류가 달라지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11조에서 소유권의 내용을 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소유권이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이죠.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뭐든 할 수 있답니다. 제한됨이 없이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답니다. 그게 전면적 지배 아닙니까? 근데 전면적 지배를 표현하는데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에는 사용 권능이 있고 수익 권능이 있고 처분 권능이 있다. 근데 이 소유권이 가지는 권능이 이 3가지만 있냐? 이 3가지 외에도 다른 권능이 필요하면 그것도 다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왜 3가지만 표현했냐? 소유권에 관해서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 있다는 정도만 밝혀놓으면 소유권에 관한 법률 관계는 다 규율을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사용, 수익, 처분 이까지만 드러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여기서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을 안 썼다 해가지고 그러면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변경을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라는 말이 없네? 그러면 관리 권능이 없냐? 있습니다.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관리할 권리가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럼 여기는 왜 안 썼냐? 이거 사용 수익 처분만 언급을 해도 이 소유물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법률 관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표현을 했을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 사용 수익은 왜 표현했냐? 여기다 제한 물권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지상권 같은 거, 전세권 같은 거, 사용 수익 권능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 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소유권 내에 있다라는 걸 표현할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처분 권능, 처분권 제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해버리면 처분 권능 쪽에 지금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둘러싼 어떤 법률 관계를 규율함에 있어가지고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 정도만 표현해놔도 충분히 그런 것을 다룰 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만 표현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용 수익 처분 외에 그럼 변경은 못하냐? 그거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13조, 214조가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거 누가 방해하거나 침해하거나 하면 이거 지금 자기 소유물을 지키는 겁니다. 보존하는 겁니다. 이거 굳이 표현하자면 보존 권능이 주어진 거죠. 물권적 청구권 형태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물에 관해서는 민법 211조와 213, 214조에서
어떤 권능이 있다고 밝혔냐?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 있다고 밝혔고, 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물권적 청구권 이거 소유물을 지키는 거네. 그러면 이 보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사용, 수익, 처분. 그리고 굳이 더 보자면 뭐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규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유 쪽으로 오면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좋아 다 똑같죠. 211조하고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존 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규정해 놨으니까 여기 또 뭐 근데 보존 여기 굳이 없어도 공유도 소유의 일종이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 되지. 하면 됩니다. 공유자는 그러면 213조 적용 못 받냐? 받습니다. 이 소유권인데 이것도 소유권의 일종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보존을 왜 또 넣어놨냐 이거죠. 여기는 이 단독 소유일 때 소유자 하나만을 생각할 때는 보존이란 말을 굳이 안 써놔도 이게 보존과 관련된다고? 이거 누가 행사해? 소유자가 이걸 행사하면 되죠. 물권적 청구권을. 근데 공유에 오면은 보존이 또 왜 213조, 14조 있는데 왜 또 넣어놨냐? 이거는 공유자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보존 행위를 누가 해야 되냐?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211조의 경우와 달리 공유는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보존 행위를 어떻게 해야지?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야?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문제가 213조, 214조, 211조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 됨으로써 보존 행위는 누가 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존에 관한 규정을 하나 더 넣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변경? 변경이야. 여기 211조에서는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 변경할 수 있죠. 여기 변경 안 넣어놨다고 못하냐? 변경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에 오니까 관리라는 게 있는데 관리 권능이 있는데 그러면 211조 이 소유권 소유물에 대해서는 관리 권능이 없냐? 당연히 있죠.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변경하고 관리하고 처분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왜 변경을 못해? 당연히 할 수 있죠. 이렇게 본다면 이 앞에 소유물에 대해서 단독 소유를 염두에 두고 규정할 때는 소유자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용 수익 처분 뭐 이 정도만 밝혀놔도 제한 물권 설정하고 뭐 하는 거 다 규율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고 여기 표현 안 된 거 변경 관리 보존 당연히 할 수 있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근데 이제 공유 관계로 넘어오니까 이게 이제 더 발생합니다. 이거 변경 관리 보존 이거는 이제 여러 사람 관계니까 이거 지분권자의 일부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냐? 관리는 누가 하냐? 보존은 아무나 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변경 관리 보존에 관한 규정을 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다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여기는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갈라놓고 어떤 행위를 하면 이거는 사용에 해당한다, 수익에 해당한다, 처분에 해당한다 이 세 가지 분류로 다 끝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소유권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게 사용이냐 수익이냐 처분이냐 물권적 청구권 행사냐 이 네 가지 정도로 다 분류를 해가 여기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유는 6개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죠. 여기는 사용 수익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는 뭐 관리라는 게 있네. 이 관리가 뭔데? 관리는 결국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사용 수익하는 게 결국 관리인데 누가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아니 사용 수익하고 관리가 뭐가 다르지? 같은 거야? 이제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경이 뭐야? 여기는 뭐 변경을 뭐 수익적 변경이 있든지 처분적 변경이 있든지 있겠죠. 물건을 막 부숴버리는 식으로 변경하면은 이거는 처분 쪽으로 갈 거고 변경을 좋은 방향으로 계량을 해가지고 좋게 만들어 버리면 이 수익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 이게 변경이 지금 수익인지 처분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세 가지만 고민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뭐 변경은 이게 뭐 처분하고 이거 뭐 다른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문제를 또 변경이라는 분류가
하나 더 등장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관리. 여기서는 뭐 관리라는 걸 별도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여기 와서는 야 관리가 뭐냐 이거는 또 사용수익 처분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가 복잡해진 겁니다. 자, 뭐 이런 설명이 도움이 됐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생각을 조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세 가지로 간단하게 묶어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복잡해지는 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관계가 단독 소유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관계에 놓이게 되고 민법 조문도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2225번 단락은 다음에 봅니다.